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편에서 명령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명령법은 저희 학원 교재를 먼저 보시기 전에 학원 교재에 맞춰서 준비된 보조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원 교재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명령법은 이름이 명령법인데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제안할 때도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문법이랍니다. 명령법을 잘 하려면 시작은 사실은 현재인 칭변화입니다. 그래서 현재인 칭변화를 다시 복습하고 명령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인 칭변화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관이 변하지 않는 동사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독일어 배울 때 저희가 배운 적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현재인 칭변화를 할 때 주어 이시부터 지까지 각각 어간에다가 est, ten을 붙여서 동사 현재를 만들었을 건데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동사 가운데 하나인 can 동사와 그리고 arbeiten이라는 동사와 baden 동사를 규칙 동사 예문으로 먼저 보시게 됩니다. arbeiten 동사 어간이 태로 끝납니다. 그리고 baden 동사 어간이 대로 끝납니다. 어간이 태로 끝나거나 대로 끝날 때 현재인 지면할 때 주어가 do 그리고 as를 만나거나 이어인 경우에는 발음 때문에 현재인 지면할 때 각각 왼쪽에 e라는 모음을 첨가해서 du arbeitest, du badest, er arbeitet, er badet, ihr arbeitet, ihr badet가 됐을 겁니다. 발음 때문에 e를 첨가하지만 현재인 지변화할 때 arbeiten과 baden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동사는 규칙 동사로 구분합니다. 불규칙 동사는 전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겁니다. 불규칙 동사는 주어가 do 그리고 as,s만 동사 어간이 변하는 것을 불규칙 동사라고 할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맞습니다. 첫 번째, fahren, schlafen, tragen, laufen처럼 아가 umlaut로 바뀌는 동사 대표로 네 가지가 제시됩니다. fahren 동사부터 laufen 동사는요. 주어가 do, as 경우에는 아가 umlaut가 돼서 발음이 약간 달라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에가 이가 되는 동사들 essen, helfen, sprechen, treffen, vergessen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에가 이가 될 겁니다. essen 동사 현재인 지문할 때 주어가 do, 에 할 때 모두 ist가 됐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에가 장모음 이가 되는 경우의 동사들이 레젠부터 엠펠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사는 현재인 지변화할 때 주어가 do가 되고 as가 되면은 에가 장모음 이로 늘어났을 겁니다. 명령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올 거고 명령문은 모두를 향한 문법이 아니라 세 사람을 향한 문법이 됩니다. 너에게 하거나 너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당신에게 쓸 수 있는 문법의 형태가 됩니다. 둘을 향한 명령문은 규칙과 불규칙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규칙 동사에서는 어간을 그대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가다라고 하는 개인 동사가 너를 향한 명령문을 만들 때는 어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가라고 할 때는 개라는 어간만 쓰시면 너를 향한 명령문을 만들게 됩니다. 불규칙 동사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현재지 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형태를 보실 거고 너희들을 대상으로 한 명령문은요. 현재지 변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문 가운데 가장 쉬운 형태가 존칭지를 대상으로 한 형태가 될 겁니다. 동사는 그대로 쓰시고 존칭지를 쓰시면 명령문이 되는데 동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자인 동사는 언제나 불규칙을 만들 겁니다. 자인 동사만 예외적으로 당신을 향한 명령문을 만들 때 자이 and를 쓰실 거고 교재에서 다시 확인하시게 되실 겁니다. 규칙 동사가 명령문을 만들 때는요. 왼쪽에 현재인치 변화의 형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do 그리고 이어 지인 경우에만 명령법을 활용할 거고 오른쪽에 명령문을 만든 형태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너를 향한 명령문을 만들 때는 먼저 현재인치 변화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주어를 생략하셔야 되고 동사를 먼저 현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간만 남기시면 명령문을 만들게 됩니다.
너를 향한 명령문은 보신 것처럼 어감을 쓰면 됩니다. get나 house가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의 시작을 현재인치 변화가 맞습니다. ear, get나 house에서 주어 ear를 생략하고 현재인치 변화 그대로 쓰면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이 됩니다. get나 house, 너희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렇게 형태를 쓰시면 될 거고, 세 번째, 당신이나 당신들을 대상으로 한 명령문은 동사원형 그대로 쓰시고 반드시 존칭지를 그대로 쓰시면은 당신에게나 당신들을 향한 명령하거나 부탁 권유하지 않는 형태가 돼서 댁으로 가십시오라고 할 때는 can's나 house를 쓰시게 될 겁니다. 불규칙 동사의 명령문에서는 주어 do일 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명령문은 세 사람 말을 향한 문법이 맞습니다. 너에게 명령을 하거나 너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당신에게 또는 당신들을 향한 문법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은요. 현재 인칭 변화 그대로 쓰시면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칭 변화 그대로 쓰시면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이 되고 존칭지는 자인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는요. 동사원형 그대로 쓰시고 거기에다가 존칭지를 붙이면은 당신을 향한 명령문이 되고 교재에서 예문으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불규칙 동사일 때 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너에게 명령문을 만들 때 시작은 먼저 현재인지 변화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하고 그리고 그 형태에서 어감만 남기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렌 동사와 에센 동사와 레젠 동사 가지고 명령문을 만든 형태가 나옵니다. 시작은 먼저 현재인치 변화가 됩니다. 주어가 do가 되면 파렌 동사는 fast가 될 거고 에센 동사 do east가 될 거고 레젠 동사 장몸 e로 늘어날 겁니다. do least가 될 겁니다. 명령문 만드실 때 반드시 할 첫 번째 요건은 주어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주어를 생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형태는 현재인칭 변화에서 어감만 남기셔야 됩니다. do를 생략하고 파렌 동사의 명령문은 어간을 남길 거고 그리고 umlaut를 탈락시켜서 결론은 fa가 될 거고 너를 향한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is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당신 레젠 동사가 너에게 명령문 만들 때는 do를 생략하고 lease를 쓰면은 너를 향한 명령문이 됩니다. 밑에 동사 4개들이 제시됩니다. 아가 아웃라우트가 되는 파렌과 슐라펜, 사겐, 라우펜 동사는요. 사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거면요. 그냥 이쪽 동사도 마찬가지로 어간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번에서는 현재인지 변화를 복습 차원에서 다시 제시하고 2번에 보시는 것처럼 명령문 만들 때 사실은 어간에서 아웃라우트를 생략하고 결론은 어간만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파, 슐라프, 트락, 라우프 쓰면은 너를 향한 명령문이 만들어집니다. A가 이가 되는 동사의 경우들 SM부터 FAGSM까지 먼저 현재인칭 변화를 만드시고 거기서 명령문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현재인칭 변화에서 모음이 변하는 동사들에서는 그 다음에 바뀐 형태에서 어감만 남겨서 각각 is가 되고 hilf가 되고 그리고 sprich가 되고 그리고 vergis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모음이 2개로 늘어나서 약간 장모음으로 발음하게 될 레젠 동사부터 엠펠렌 동사까지 먼저 시작은 현재인지 변화가 맞습니다. 거기에서 명령문으로 전환할 때 바뀐 형태에서 어감만 남기는 형태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리즈가 남고 지라는 형태만 남겨야 되고 feel이 될 거고 그리고 feel이 될 겁니다. 명령문을 요약 정리하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정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 명령문은 너에게 하거나 너희들에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문법이고 용어가 명령법이지 명령도 가능하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문맥 상황에 따라서 부탁과 요청, 지원, 제안 모두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문에서는 중요한 동사 위치가 하나 제시됩니다.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올 거고 그리고 주어가 없으면 명령문일 수 있다는 힌트가 하나 제시됩니다. 주어 do와 e어에서는 명령문을 반드시 생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대상으로 한 명령문에서는 동사원인과 존칭을 그대로 쓰셔야만 명령문을 제대로 만드시게 될 겁니다. 독일어는 동사 위치에 따라 문장 이름이 달라집니다.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는 두 가지 수가 됩니다. 첫 번째,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은 반드시 문장 마지막에 물음표라는 문장보호를 보시게 되고 꼭 쓰셔야 됩니다. 독일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can's house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동사가 맨 처음에 나올 거고 마지막에 느낌표를 물음표를 꼭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사가 맨 처음 나왔는데 마지막에 느낌표나 마침표가 있게 되면 명령문이 됩니다. 명령문은 모두 세 사람을 향한 문법이었습니다. 당신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을 향하거나 그리고 너를 향한 문법이 명령문입니다. 왼쪽에서 명령문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문장 맨 처음에 어간만 있고 주어가 보이지 않으면 너를 향한 명령문이라는 중요한 정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간의 태간의 형태에서 주어가 없으면 너희들을 대상으로 한 명령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문장 맨 처음에 동사원형이 나오고 존칭치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느낌표나 마침표를 보시게 되면 명령문의 문법이 된답니다. 독일어는 동사 위치에 따라 문장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 아직까지 우리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나올 때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으면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을 만든 거고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있는데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나 마침표를 보시게 되면 100% 명령문이 확실할 겁니다. 저희 학원 교재에서 명령문에 대한 예문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명령법은 상대방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금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부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유하거나 제안할 수도 있는 문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된 용법은 명령이긴 할 겁니다. 명령법은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장 보는 느낌표가 맞는데 간혹 마침표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첫 번째로 형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명령문의 형태들이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동사를 먼저 보시게 됩니다. 명령문은 세 사람을 향한 문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하거나 너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존칭치를 향한 문법이 명령문이 되고 동사 where부터 레젠까지 보시게 됩니다. wherein 동사 저희가 처음에 배우는 기초동사 가운데 하나가 맞을 겁니다. 듣다라고 하는 wherein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gehen 동사 가다가 맞을 겁니다. singen 동사 노래합니다. 그리고 schlafen 동사는 잘 아시는 잠을 자다란 동사가 맞을 거고 에센 동사 먹다, 레젠 동사 읽다란 동사가 될 거고 오른쪽에 세 사람을 향한 명령문의 형태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회렌과 징엔 동사는요 현재인 지면할 때 규칙입니다. 규칙 동사는 걱정할 거 없이 어든 그대로 쓰면 됩니다. where, get, 징이 너를 향한 명령문의 형태를 만들 거고 너희들을 대상으로 한 명령문은 어간에 태를 붙여서 where, to, get, 징트가 될 거고 당신을 대상으로 한 부탁, 권유, 제안하거나 명령하는 명령문의 형태는 가장 쉬운 형태로 동사원인과 존칭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인지, can인지, 징인지가 될 겁니다. 슈라펜 동사는 파렌 동사 그룹입니다. 어간에 아가 있으면요. 사실은 두를 만나게 되면 현재인지 변화할 때 두 슈랩스가 맞긴 할 겁니다. 주어가 두일 때 아는 아 umlaut가 되고 그런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어간만 남기고 umlaut를 탈락시키니까 결론이 너를 향한 명령문은 형태가 슈라프가 될 거고 여기서 구웃은 부사로 해석됩니다.
잘이라는 해석을 부사로 해석하셔야 돼서 잘 자라고 할 때 schlafgut이라는 명령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은 어간의 태를 쓰니 현재인 집어넣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너희들은 잘 자라고 할 때 schlafgut이 될 거고 존칭지에게 부탁, 권유, 제안하는 명령문의 형태는 동사원은 존칭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schlafen Sie gut이라는 형태로 보실 거고 SM 동사와 레젠 동사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을 겁니다. SM 동사는 주어가 do일 때 애가 이가 되는 대표 동사로 나왔을 겁니다. 현재인지 변화할 때 애가 이가 되는 동사들은 현재인지 변화할 때 먼저 현재인지 변화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형태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어감만 남긴다고 설명드렸을 거고 너에게 명령할 때 SN 동사는 어감만 남겨서 is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은 어감 그대로 씁니다. s가 될 거고 존칭지를 향한 명령문은 SNG 그대로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형용사가 부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수업 명사 문장 코너에서 보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랑잠이 여기에서는 부사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랑잠은 느리게 천천히라는 해석을 부사로 가능하고 부사 역시 비교급 가능합니다. 부사의 비교급은 더 느리게 더 천천히는 에를 붙이면 됩니다. 더 느리게 더 천천히 랑자머라는 비교급 형태를 보게 됩니다. 너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먹는 친구에게 더 천천히 먹으라고 할 때 is 랑자마가 될 거고 둘이상을 향한 명령을 만듭니다. 너희들 더 천천히 먹어라 est 랑자마가 될 거고 그리고 존칭치에게 권유 제안합니다. 더 천천히 드십시오라고 할 때 sng 랑자마가 될 겁니다. 레젠 동사는 현재인지만 할 때 모음이 두 개로 늘어날 겁니다. 레젠 동사는 현재인지만 할 때 주어가 도가 되면 두를 기준으로 리스트가 될 겁니다. 현재인지 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법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명령법은 주어를 생략하는 게 문법 중에 하나였고 현재인지 변화에서 어감만 남기셔서 너를 향한 명령문을 리즈가 될 겁니다. 레젠 동사의 아쿠자티브 삽격자리에 텍스트라고 하는 남자 명사가 와 있군요. 그 텍스트 읽어라고 너에게 명령은 리즈를 쓸 거고 둘 이상 너희들을 대상으로 한 명령문은 레스트 쓰시면 되고 존칭지에게 부탁, 권유, 제안하는 명령문은 읽으십시오라고 할 때 레젠지라는 형태를 쓰시게 될 겁니다.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동사들 세 가지일 겁니다. sein, haben, werden 그 형태가 될 거고 처음 보시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vorsichtig는 형용사가 됩니다. 주의하는, 유의하는, 신중한이라고 할 때 독일어는 vorsichtig라는 형용사를 쓰기를 합니다. 형용사니까 만날 수 있는 동사는 자인 동사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자인 동사를 만나면요. 자인 동사 vorsichtig를 만나게 되면 조심하다라고 하는 우리말 서술어 해석을 가질 겁니다. 자인 vorsichtig, 주의하다, 조심하다라고 하는 형태의 해석이 될 겁니다. 자인 동사는 항상 독립적으로 불규칙을 만들 겁니다. 너를 향한 명령문은 어간 그대로 쓰긴 합니다. 자인 vorsichtig 조심해라고 할 때, 주의해라고 할 때, 너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간 자인만 쓰는 게 맞고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은 현재인치만 그대로 씁니다. 너희들 조심해 하면 자이트라는 형태를 쓸 거고 자인 동사가 존칭지어의 명령문에서 불규칙을 만들 겁니다. 자인 동사의 원형은 아시는 것처럼 자인이 맞습니다. 자인 동사가 명령문을 만들 때 다른 동사처럼 동사원형 그대로 쓰게 되면요. 그러면 자인을 쓰시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표시하는 관사인 자인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오해 여지를 불식시켜야 되니까 자인 동사의 명령문은 예외적으로 어미 에를 첨가해서 자이NG라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뭐를 하든 자인 동사는 항상 기초 동사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존칭지어의 명령문 자인 동사는 자이NG가 될 거고 이 형태는 무슨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긴 할 겁니다. 자인 동사가 나온 경우 존칭지를 대상으로 한 명령문을 만들 때는 언제나 자이NG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동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두 번째 동사가 haven일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단어 앙스트는 명사니까 대문자가 맞을 건데 명사는 자기만의 성을 가질 건데 앙스트는 잘 아시는 불안이라는 단어도 되고 두려움, 걱정이라는 단어 그런 부정적인 해석이 있는 단어가 앙스트이긴 합니다. 하벤 다음에 긍정문에서 무관사를 쓰면요. 앙스트는 기본적으로 감정 추상 명사니까 무관사를 쓰는 게 맞을 겁니다. 하벤 앙스트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두려워하다, 겁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반대말 만들 때는 하벤 앙스트의 반대말은 앞에 왼쪽에 카이네라는 부정하는 관사를 붙일 거고 명사 앞에 카이네를 쓰는 형태의 문법은 명사 시간에 접근하실 거니까 우선 그쪽은 살짝 넣어두시고 긍정문으로는 하벤 앙스트, 부정할 때는 하벤 카이네 앙스트가 될 겁니다. 겁내는 것보다 겁내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게 맞을 겁니다. 너를 향한 명령문을 만듭니다. 하벤 동사는요. 너를 대상으로 명령문 만들 때 어감만 써서 합이 맞습니다. 둘 이상의 너희들에게 명령문 만들 때 하프트 카인의 앙스가 될 거고 존칭지를 대상으로 부탁 권유 시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는 동사원형 존칭지 그대로 하벤즈 쓰시면 될 겁니다. 너한테 부탁권을 제안합니다. 겁내지 마라고 할 때 have kind of angst. 너희들에게 겁내지 마라고 격려하거나 할 때는 have를 쓸 거고 존칭지를 대상으로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는 have인지 kind of angst가 맞습니다. 동사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쓴 동사가 fair된 동사가 맞을 겁니다. 행복한이라는 표현의 형용사가 보입니다. 행복한이라고 할 때 걸링리히라는 표현을 쓸 거고 행복한이라는 표현의 형용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가질 거면 모든 형용사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동사가 우리말의 영어의 비동사, 독일은 자인동사입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는 독일어가 가지지 못하고 형용사 자인, 형용사 걸링리히가 자인을 만나면 우리말의 다란 해석을 가져서 행복하다는 자인 걸링리히가 맞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해지다라고 할 때는 행복하게 되다라고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독일어가 werden 동사를 쓴답니다. werden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행복하게 되다라는 멋진 표현을 해석이 만들어질 겁니다. werden 동사는 어간 마지막이 대로 끝납니다. 어간이 대로 끝나면요. 독일어는 발음 문제가 생기면 모음 에를 주로 쓰는 언어이긴 합니다. 너에게 행복하게 되라라고 권유제한 부탁을 할 경우 친구가 혼자 유학을 떠납니다. 걱정되고 도와주고 싶거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유제안하는 명령문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너에게 행복하게 되라고 할 때 어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대로 끝난 동사가 너에게 명령문 만들 때 발음 때문에 간혹 에를 쓰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페르트, 페르데 다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명령문 만들 때 어간대로 끝나면은 발음 때문에 아마 애를 붙이는 건 당연할 겁니다. 둘 이상에게 행복하게 되라고 권유제안을 할 때 veadet라는 형태를 쓸 거고 존칭지에게 권유제안을 합니다. 행복하게 되십시오라고 해도 진심으로 말씀드릴 때 동사원형 존칭지 그대로 씁니다. vead인지 글리히가 될 겁니다. 명령문은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표현이라도 약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타인에게 같은 말이라고 우리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겁니다. 아무리 명령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이면 덜 불친절하거나 거만한 느낌을 주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명령문은 때로 불친절하거나 거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런 효과를 없애고자 독일은 부사를 간혹 쓰기도 합니다. 비테 도흐 말이 주로 보시게 되는 부사가 되고 비테 도흐 말인데 말은 저희가 본 적에는 아인말을 줄여서 곧잘 말이라고 다 많이들 쓴답니다. 부사를 활용하면은 명령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이런 부사를 활용하면 조금 더 친절하거나 다정하게 들릴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명령문의 형태가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작, 또 옵셔널이 나오는데 문장 맨 처음에 동사가 보이는데 작에는 아마 동사원형이 작인이 맞겠죠.
자겐 동사의 어간만 보입니다. 어간만 보이고 주어가 보이지 않으면은 너희를 향한 명령문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회렌 동사가 듣다라는 동사가 맞을 건데 회렌 동사의 어간에 태가 붙은 형태가 보이고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을 향한 명령문이 맞을 겁니다. 세 번째는 동사원형 존칭지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물음표가 아니면은 100% 확실한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존칭지에 대한 명령문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슈넬은 여기서 부사로 나옵니다. 빨리라는 해석의 부사로 보시게 될 거고 형용사가 부사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 문법 시간에 다시 나오게 되실 거고 그리고 말이란 표현이 아인말의 동의어 표현이 되고 라우터도 역시 부사로 나옵니다. 라우트는 크게라는 해석의 부사가 되고 비교급으로 더 크게라고 할 때는 비교급에 L 가능한 라우터라고 하면 더 크게라는 비교급이 됩니다. 중간에 도프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도프는요, 우리말에서 좀 정도 해석을 부사역할을 보고, 또 말도, 우리말로 아인말, 말이 한 번이지만 한 번이 아닌 그 아인말 한 번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 좀 정도의 부사가 될 거고, 비테는 영어로 따지면 플리스 정도의 부사가 됩니다. 제발이라는 해석을 독일어는 비테 쪽에서 해줄 겁니다. 명령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 동사 위치입니다. 동사가 문장 맨 처음에 나왔는데 마지막에 물음표가 없으면 명령문이 맞습니다. 명령문은 독일어에서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한 문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법 시간에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저희 학원 교재에서는 한 페이지에서 명령문을 거쳐서 예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명령문이었습니다.